crystal structure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한번 보세요. 결정 구조 한자 이렇게 적어놨죠. 그렇죠? 컴퓨터 어떻게 적을까? 일본도 이렇게 쓸 것이고 중국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컴퓨터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칠까요? 결정 구조 한자. 붙여넣기. 네? 붙여넣기. 그러니까 한글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글. 이거 댁에다가 영어를 치면은 한자가 쭉 나와요. 그럼 또 올라쳐야 됩니다. 일본어도 다 비슷합니다, 중국. 그러니까 한글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다 마찬가지 한자이고. 그래도 이게 한글을 이렇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쓰다 보니까 컴퓨터 치기도 좋고 뭐 세종대왕님이 뭐 컴퓨터 생각해서 한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나라. 고체 상태의 결정 구조. 결정 구조가 앞에 수업을 조금 했기 때문에 결정 구조에 대해서 그 BCC, FCC, 뭐 HCP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까? 그럼 나 그 그림을 빼버리는데 나 그 교재에 있어가지고 교재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책이 없어가지고 교재가 없어가지고. 아, 70쪽입니다. 70쪽. 70쪽이면 네, 70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이 여기 교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집어 넣었다 빼버렸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속 결정 구조에 따라서 특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요. 면심 입방 격자는 Fast Central Cubic Lattice 해가지고 FCC입니다. 최신 입방 격자는 Body Central Cubic BCC 하고 조별 입방 격자는 Hexagonal Closed Package Lattice 해가지고 HCP를 표현하는데 이게 그 결정 구조에 따라서 금속 특성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지금 BCC 최신 입방 알파 처리입니다. 알파 처리, 델타 처리인데 이게 조금 금속을 전공을 하지 않고 하면 조금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강체자 보시면 됩니다. 크로뮴, 칼륨, 몰리브데넘 원래 크롬, 몰리브데넘 이거 다 일본식 발음입니다. 일본식 발음입니다. 이게 한글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을 바꾸는 속도가 좀 느려요. 일본 같은 데는 무슨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위원회가 그 언어를 말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검토를 해서 어떻게 표기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롬, 칼륨 몰리브데넘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나디움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철하고 델타철, 감마철이 그 철강 재료에서 상태도가 나와 있는데 이건 또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밑에
0에서 6.68%까지가 철강제로입니다. 그리고 2% 여기까지가 강이고 2% 나머지가 이렇게 6.18%가 출처입니다. 그런데 여기 A1 배트점이 723도입니다. 요거 이하의 온도에 있는 것은 전부 알파철입니다. 전부 알파철. 그리고 우리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건 전부 알파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금질을 한다든가 열처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요 이제 감마철이 나오는데 감마철 자체가 오스테나이트 조직입니다. 오스테나이트 조직. 밑에는 알파철은 페라이트 조직인데 이거 오스테나이트 조직. 당금질을 하려고 하면 오스테나이트 조직까지 온도를 높여서 그 다음에 물에 집어넣든지 급냉을 시켜야만이 금속 자체가 단단해집니다. 아주 칼 만든다든가 할 때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이 델타층이 있어요. 이거 극히 적기 때문에 별로 치고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알파철하고 감마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 금속을 전문적으로 좀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인데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속과 보통 가면은 이게 이걸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마철 있고 구리, 알루미늄, 은, 칼슘, 니켈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그 운동 경기에 가서 1등하면 어떤 메달 줍니까? 2등하면 3등하면 그게 전부 FCC 면심입방 격자 금속입니다. 면심입방 격자 금속.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럼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 304, 316 이런 걸 가지고 집 만들 때 기둥 세우는 거 봤습니까? 집 질 때 기둥 세우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강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 면심입방 격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구리 갖고 기둥 세우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금속 특성 이게 왜냐면은 아까 70%가 나와 있죠.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다르고 인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충진수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FCC가 뭐냐면은 이걸로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LNG 있죠. LNG. 액화천연가스, 메탄, 메테인. 일본말로 메탄이고 우리로 메테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비등점이 마이너스 160도입니다. 그럼 그쪽에 견디려고 하면 면심입방 격자 금속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4L 스테인리스 강이나 알루미늄 합금이나 니켈로 좀 포함된 이런 걸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스를 쓰고 있지만 배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 기술적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LNG를 만들 때 기술적 노하우는 우리나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도 LNG를 탔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업을 진행하면서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밀육광기차는 아연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런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고 BCC하고 FCC가 상당히 중요한 금속이라 보시면 됩니다. 음원상 있으시면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가서 한글을 배우지 않았으면 책을 읽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실력을 갖고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됐죠? 과거에 내가 보면은 저 어디 가면은 출장 교육을 가는데 그 가면은 출전부인가 싶은데 이 자기 이제 이름 쓰고 뭐 주소 쓰고 뭐 하면 종이 나눠주면 그걸 못 쓴 사람 있었습니다. 한글을 몰라가지고 한글 몰라. 그래서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그런 한글 이렇게 알고 있는 건 항상 감사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건 요 정도 일단 하고 뭐 질문사항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막 해주시도
제가 대답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속 자체가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성, 연성이 좋다. 전성은 뭐냐면 이 넓게 펴지는 겁니다. 연성은 길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그 과학기술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은 거 아닙니다. 대개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유신이 언제 일어났는지 압니까? 일본에 196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이 서양 공업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특히 그때 그 당시에 일본 고위층 인사들이 유럽에 출장을 갔습니다. 독일이나 뭐 프랑스, 영국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선진 공업 기술을 보고 깜짝 놀래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뭐 했습니까? 시험국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죠? 척합이 시험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력 차이가 나고 일본이 우리나라 침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되게 일본서 먼저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넘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좀 그렇지만 이 남한 인구에 비해서 일본이 2.5배 정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1억 뭐 2,500 이렇게 우리 한 5천만 그릇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자체가 인구수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는 우리가 아직까지 일본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IT는 좀 다릅니다. IT는 우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일본은 아직 팩스로 자료 받고 주고받고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메일로 해가 스캔해가지고 뭐 바로 이렇게 보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통계되면은 엑셀 파일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답이 딱 나옵니다. 근데 일본 도쿄 같은 데는 그 코로나 환자 이렇게 그 감염자 수를 하는데 일본 동경 시청에서 팩스를 갖고 팩스 수를 갖고 전부 자료를 다 받습니다. 각 구청에 받아가지고 전부 수기로 계산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이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 오류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태 일본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IT나 이런 쪽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일본 반도체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세상이 바뀌면 바뀐 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가면은 조선통신사 글 하나 받아려고 선물 받으려고 일본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그 옛날 조선통신사 시절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제대로 이렇게 별로 교두사적 정치적 그런 관계없이 통합이 되고 뭐 하면은 일본 앞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어떻든 간에 그건 그렇고 이렇게 언어 자체가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다 생각을 하시고 일본이 우리나라 어순이 같잖아요. 그렇죠? 되게 어순이 같습니다. 중국은 반대입니다. 영어처럼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 전기를 잘 전달하고 전기를 잘 전달 못하는 금속도 있긴 하죠. 그 다음에 전기를 잘 전달 못하면 이제 열이 나오잖아요. 그럼 전열기 같은 경우는 그 전기를 잘 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열이 나잖아요. 열 전달 잘 합니다. 열 전달도 금속 재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열 전달을 잘하는 금속이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금속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을 보면 강은 탄수화물이 2.1% 이하고 나머지가 전부 FE 전입니다. 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이제 뭐 요거 이름을 이렇게 일본서 이제 붙인 말인데 우리가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쓰는데도 큰 문제 없고 하다 보니까 특별 금연당 같은 경우는 탄소 0.08% 이하인데 이건 그 시중에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광이 가장 많습니다. 탄소가 0.08에서 3% 사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광 자체가 여기로 붙어야 되는데 PDF8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광이 제일 많습니다. 배를 만들다든가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반영광은 벼랑이나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중탄소광은 볼트, 너트, 열차 레일 이런 거는 탄소가 많이 줍니다. 고탄소광은 힐이나 쭉, 클러치 그리고 탄소 공구광은 선반 바이트나 뭐 이런데 공구 바이트 근데 탄소 공구광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으로 다른 재질을 텅스텐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강화한 것들이 요즘 많이 나고 또 선반 바이트 같은 것도 코팅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코팅은 이 CVD나 PVD 그딴 코팅 처리할 때 그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 재료에 생소한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뭐 이게 화학 성분은 이렇게 화학 분석을 합니다. 습식도 있고 건식도 있지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기적 성질은 항복적 인자강도 연신율이 있는데 대개다가 평가하는 것은 인자강도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주기에 나와 있는 인장 챔피입니다. 공이고 판재고. 그래서 챔피를 물려가지고 양쪽 축이 회전을 하면 이동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챔피는 쭉 인장이 되면서 깨집니다. 끊어집니다. 그때 이 장치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되게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 같은 경우에 이것이 그래서 요점이 Y가 요점이 항복점 이내로 잡아당기다가 놔버리면 시편이 제 위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항복점을 넘어서게 되면 소선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방금한다는 같은 이게 휘어이기 때문에 항복점을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점이 최대 하중인데 최대 하중을 초기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 바로 인장강이에요. N점이 인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시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반 시중에 육상에 SS400입니다. 이거는 다른 거 규제하지 않고 규소, 인, 황 요것만 되게 이제 규소를 들고 하는 건데 인하고 황만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400이라는 것은 인장 강도가 400메가파스칼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하고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하고 킬로그램 단위하고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보면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이걸 씁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 인력 법칙을 알아낸 사람이죠. 미국 학자죠. 그리고 메가파스칼, 메가는 10의 6승이고 파스칼은 뉴턴 퍼 미드가 파스칼입니다. 그래서 메가는 10의 6승 파스칼이다 보니까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협회나 규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중량 킬로그램 퍼 밀리미터 제곱 이걸 단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체가 자연약하면 떨어지는 속도가 중력에 의해서 1초에 9.8m/s까지 제곱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킬로그램 단위에다 9.8을 곱해서 9.8 뉴턴으로 계산합니다. 이것과 이것이 메가파스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킬로그램 단위에다가 9.8 정도로 곱해서 이렇게 계산한 것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나 메가파스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현재 이런 SS400 같은 경우는 옛날에 SS41이었습니다. 41kg per 밀리미터 제곱인데 9.8을 곱하게 되면 400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400으로 이게 규칙 자체가 1993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제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중에 제일 많은 강판이 이겁니다. 제일 흔한 겁니다. 합산에서 강도 높기 때문에 제일 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데 기계부조용 강판이 있습니다. SM45C 안에 또 45, 55 하는 것은 탄소 함량이 0.45%, 0.5% 그런 뜻입니다. 탄소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뭐 축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텐데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건 정도만 있다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합분강이 있습니다. 합분강. 예, 일반 강에다가 규소, 망가니즘 이게 망간도 망가니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일본식으로 그냥 그대로 발음하겠습니다. 망간, 우리, 바나디움, 몰리브덴, 텅스텐, 크롬, 니켈, 티타늄 등을 강에 합금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반적으로 탄소광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사용 환경에 제약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다른 성분들을 첨가해서 합분강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합분강은 많습니다. 구조용, 공구용, 내식 내열용, 특수용도용 많습니다. 기계구조용 합분강, 표면 경화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표면만 그 경도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열처리 한다고 해가지고 사용하는 관계가 표면 경화입니다. 다른 내부는 그대로 두고 표면만 경도를 높이고 그 기압, 축, 피스톤, 필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한 정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구강은 공구를 만드는 것이고 내식 내열강은 스테인리스강, 칼, 식기, 지사용 화학고, 케미컬 탱커, 또 내연기관 흡벽이 밸브나 터빈 날개 이런 데 사실은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은 재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컴퓨터 하는데 또 전기를 보내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보내는 과정에서 그 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저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초전도 금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항이 없는 겁니다. 초전도 금속 언제 만들어지느냐? 절대 영도가 되면 됩니다. 마이너스 273도 되면 금속 재료 저항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제대로 금속 재료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 물건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 얼마 전에 보니까 최근에 누가 개발했는데 거의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는데 저항이 거의 없는 이런 재료를 얼마 전에 개발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잠깐 들었어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전선을 만약 그런 걸 쓴다면은 송전한테 송전 손실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면도날은 어떤 거 씁니까? 면도날. 이 면도하는데 면도날. 질레트. 일본 거 도르코 있죠? 도르코보다 질레트가 훨씬 더 오래 쓰죠?
우리나라는 그 자체도 못 만듭니다, 사실은. 그 뭐냐? 다순이. 금속 재료 만드는 기술 자체가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 이제 철강 재료 이렇게 강국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양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지 기술이 앞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기술이 앞섰으면 그 면도날 같은 우리나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 되잖아요. 코팅 기술도 그렇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철강제로 만드는 기술이 원래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유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일본도 그 서양 기술을 빨리 받아들였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철강제로 이렇게 만드는 고급강 만드는 기술이랑 우리나라 기술이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도 비슷합니다. 중국은 조금 더 문제가 많습니다. 왜? 중국 제품 지고 우리나라 들어온 거 괜찮은 물건이 뭐 있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술은 좀 괜찮아요. 술 외에는 술도 친다 그것도 그 독일 사람이 거기 가서 이렇게 뭐 보고 이렇게 해서 친다 물 좋고 해서 만들어낸 거. 술은 중국에서 넣어놓은 건 가짜라도 술은 좀 괜찮아요. 근데 내가 볼 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보면 그 문화 대혁명 이후에 저 나라 이렇게 문화 이런 것들을 깡그리 없애다 하다 보니까 그 자꾸 너무 다른 나라 문화를 갖다 찝쩍거리고 이제 이거 하려고 하는 좀 약간 대국답지 못한 행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대국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오늘 쓰레기를 엄청나게 많이 버리고 사고 엄청나게 많이 버리고 내가 볼 때 그 사람 좀 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개방하다 보니까 종종 보이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지하철 그때 노인석에 젊은 사람이 앉고 그럽니다. 그런 문화가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우리는 제대로 지키는데 중국은 안 지켜요. 제사 중국에서 제사 없습니다. 제사가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우리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좀 있습니다. 이야기 조금 다른 쪽으로 가버렸는데 스테인리스강은 뭐 다양한데 그 다음에 특수 용도가 쾌삭강, 스프링강. 되게 쾌삭강 이런 말을 일본에서 만드는 말도 해요. 그렇습니다. 스프링강, 내마벨강, 베어링, 철신재료, 변압기. 그 다음에 연구자석. 우리나라는 연구자석 제대로 못 만듭니다. 되게 연구자석 수입합니다. 연구자석 많이 들어갔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많이. 이런 것들 떨어지는 거 많습니다. 카메라, 렌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렌즈, 전자기능 렌즈 이런 것도 우리나라, 일본만큼 못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간에 이야기하려면 한정이 없고, 하여튼,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IT는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뭐 이게 불변강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넘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성분을 뭐 집어넣으면 어떤 특성이 있다 하는 것들이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만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철을 보겠습니다. 캐스타일. 수철은 100% FE입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100% FE는 없습니다. 못 만들어냅니다. 영국이 발달돼 있다도 탄소가 0.00 몇 %까지 들은 그걸 만들어내지만 화학기술도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철은 탄소가 2.1에서 6.68%, 소량의 유소, 망간, 황 이런 것들이 함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철은 화면 색상에 따라 가지고 백주철, 배주철, 반주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있는데 이 세 가지 있는데 다른 데 잘 안 쓰고 해주체를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 주체를 어디에 씁니까? 주체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해주체는 페라이트 바탕 조직의 흑연, 그래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책에 그 페라이트가 펄라이트가 되어 있습니까? 펄라이트 아닙니다. 페라이트입니다. 이게. 펄라이트는 페라이트에 흑연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것이 펄라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강제들은 되게 다 펄라이트인데 여기는 페라이트에 흑연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확대해 봤는데, 요거 흰 부분이 페라이트입니다. 흰 게 좀 페라이트입니다. 그리고 검은 게 흑연입니다. 요건 아까 거보다 좀 확대, 찍어놓은. 그리고 이제 흑연이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부식에 의한 부식 생성물이 잔류 흑연을 단단히 굳혀 전율을 높이므로 부동태화되어 부식을 억제합니다. 부동태는 아시죠? 대표적인 이 표면에 금속 표면에 부동태가 입혀져 있는 것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 중에서 표면에 금속 부동태가 입혀져 있는 것, 녹이 잘 안 서는 건 뭡니까? 스테인리스가 아닙니까? 그 CR2O3 이 산화피막이 표면에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금속 재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다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녹이 안 서는 겁니다. 근데 본래 스테인은 뭡니까? 스테인. 얼룩 녹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이게 LESS부터가 없다 하시겠다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그냥 이걸 떠나가지고 스테인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거는 조금 조금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관습적으로 그런 붙은데 스네스강을 우리말로 뭐라 하죠? 혹시 아십니까? 우리말로 잘 안 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학교 적었던데 이것을 불수가예요. 한자 써서 좀 죄송합니다. 나는. 불수가였습니다. 불수가에 쓰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조금 오래된 책입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서 불수가에 이렇게 표기한 책이 있습니다. 스테인 하는 것보다 불수가 하는 게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중국에서 쓰고 우리 국어사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흑연이 이렇게 그 피막을 만들기 때문에 지중에 수도가 큰 거 있죠? 대형 수도가 있죠? 그 뭘로 만든지 압니까? FCD, 구상흑이나 주출로 만듭니다. 구상흑이나 주출은 해주출과 달라 이렇게 연신율이 좀 있습니다. 연신율이 좀 있고 그걸로 주출을 만들고 그것은 이제 이렇게 충격을 받더라도 해주출처럼 당장 깨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그런 연신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그 수도관 같은 경우는 되게 구상흑이나 주출, 일본말로 FCD, 우리나라 GCD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홍업주기 하더라도 이게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일본 거 그대로 뺏겼습니다. 기호만 약간 바꾸고 뭐 그런 거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일본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훨씬 상대적으로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그게 여건이 잘 안 되는지 몰라도 되게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이게 다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차차차차 하다 보면 좀 달라지겠죠. 오수관 매뉴얼 뚜껑 펌프 게이시 이제 늘 사용됩니다. 백주철이 있는데 이것은 그 흑연이 없기 때문에 흑연부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주철에 배주철 종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업교육에 나와 있는데 일본 그 우리나라에서는 GC로 표기해요. GC 브레이크체스터. 일본은 FC로 표기해요. 그래서 여기 250 여기까지는 이제 하고 그 이상은 이제 고급 주체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주로 이게 250 요구를 좀 많이 씁니다. 250은 숫자가 인장 강도로 나타요. 그리고 요거는 그 탄소가 2점 이렇게 요거는 2% 전으로 들어다 보니까 3% 전으로 되게 들어있죠. 3% 주철입니다. 주소가 2% 전으로 들어있는데 이것은 연신율을 쫙 당기면 연신율이 없습니다. 0.5% 이하입니다. 철 성분이 적다 보니까 안 늘어납니다.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철 좋은 특성이 뭐냐? 충격 흡수를 잘합니다. 충격 흡수. 뭐 여기 보니까 엔진 밑바닥에 배드 플레이트 깐다든가 할 때 주철을 많이 합니다. 그 엔진 내연기관 자체가 이게 피스톤 자체가 실린더 내에서 상하로 움직일 때 그 충격이 나오잖아요. 그걸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철을 쓰게 되면 그걸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강제보다 충격 흡수를 훨씬 잘 많이 합니다. 훨씬 많이. 한 2.5배, 3배 이상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특성이 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뭐 선박 같은 데 실린더 라인이나 피스톤이 다 주출합니다. 왜? 그 실린더 라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높은 온도 보통 그게 이제 연소실 온도가 한 연소 온도가 배기가스 온도가 350도, 400도씩 올라가는데 금속 절 자체가 열을 받을 때 늘어나면 안 되겠죠. 만약에 늘어나면 피스톤이 왕복 운동할 때 이게 압축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은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린더 라이너 같은 걸 다 만들었습니다. 라이너 대형 엔진도 아주 큽니다. 큽니다. 4, 30. 라이너가 한 3m, 4m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에 지름이 한 90cm, 100cm 되는 이런 것들. 좋습니다. 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주철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신율이 0.5% 이하이기 때문에 인장시험을 해서 연신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30cm짜리 지름을 30mm 지름을 가지고 길이를 방정시험이 30cm가 40cm가 되는데 그걸 이렇게 양쪽에 받쳐놓고 봉을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누릅니다. 눌러가지고 어느 정도 쳐지는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연신율 대신에 이걸 방정시험으로 해서 이제 측정을 하긴 합니다. 이걸 뭐 조금 전문적인 그러니까 몰라도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많이 쓰는 것이 이게 GC 256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에 따라가 막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용해에서 강의 부식 특성 있는데 여기부터는 잠깐 쉬었다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